요즘 환자분들은 본인의 질환이 빨리 낫기 위해서 먹거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궁이나 난소 질환들을 진료해 왔는데 환자분들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유제품을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우유, 치즈, 버터, 요거트 등이 대표적인 유제품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에게 유제품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하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유에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은 락토스, 즉 유당이고 단백질은 유단백, 지방은 유지방이죠. 사람들은 유지방이 몸에 해롭고 살을 찌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 제품도 나오죠. 하지만 알고 보면 유지방은 가장 안전한 성분이고 살을 찌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탄수화물인 유당, 즉 락토스와 우유 단백질인데 둘 다 사람 상태에 따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먼저 유당인 락토스를 살펴보죠. 락토스는 설탕입니다. 다른 설탕과 마찬가지로 많이 먹으면 살쪄요. 우유만 마시는 신생아들도 금방 살쪄서 포동포동해지잖아요. 그리고 한국인 75%가 락토스가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 유당불내증이 있는데요. 유당불내증이란 락토스를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 분비가 부족한 상태를 뜻하죠. 유당불내증이 있는데 우유를 자주 섭취하면 장에 트러블을 일으켜 전신적인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우유를 마신 후 복부 팽창, 설사와 같은 장 트러블이 먼저 생기고요. 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라서 반복적인 장 트러블은 전신적인 면역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알러지성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습진 같은 질환도 악화시킬 수 있죠. 까다로운 점은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건강할 때는 별 불편 없이 우유를 소화하기 때문에 우유가 장이나 피부 문제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유를 마신 후 장 트러블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분은 우유를 드시지 않는 게 좋고 꼭 드셔야 한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유단백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유에 들어있는 주요 단백질 중에 카제인 역시 유당과 마찬가지로 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심지어 위장 문제와 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카제인은 A1과 A2로 나뉩니다. A1 카제인은 유전자 조작을 한 젖소들로부터 나온 우유에 있습니다. 반면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젖소에서는 A2 카제인이 나오죠.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우유는 A1 카제인을 함유하고 있어요. A1 카제인은 소화기에서 분해 과정 중에 베타 카소모르핀 7, 즉 BCM7이라는 펩타이드를 생성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BCM7은 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소화 불편을 유발하며 면역 반응을 유발하여 염증성 장질환 및 전신염증을 악화할 수 있어요. 반면 A2 카제인은 BCM7을 생성하지 않죠. 그래서 A2 우유는 유제품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소화되기 쉽습니다. 이는 염증과 소화 문제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자, 우유에 대해 정리를 해보죠. 우유의 주요 영양소는 유당, 유단백, 유지방인데 이 중 유당과 유단백은 장 트러블과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우유 드시고 장 트러블이 있었던 분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드시더라도 락토프리나 A2 우유를 드세요. 우유에 효소나 유산균을 첨가하면서 발효시키고 수분인 유청을 제거하고 고체 부분을 남기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숙성 과정을 거치면 치즈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액체인 유청에 들어있는 유당은 상당 부분 제거되죠. 또한 유산균이나 박테리아에 의해 카제인 단백질도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카제인 단백질 또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유단백이나 유지방은 그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칼슘이나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도 늘어나고 유산균도 들어있습니다. 유당이 상당 부분 제거되고 카제인도 잘게 분해된 치즈는 장에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살을 찌게 할 가능성은 우유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치즈도 숙성도에 따라 유당 함량이 다른데
수분이 많은 크림치즈나 리코타 치즈처럼 부드러운 치즈일수록 유당이 덜 제거된 것이고, 고다 치즈나 체다 치즈 같은 딱딱한 치즈는 유당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저렴한 국산 사각 슬라이스 치즈는 전통적인 발효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건조로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제대로 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실 진짜 치즈라 부르기 어려운 가공식품이죠. 치즈 드실 거면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진 치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켜 먹는 것을 요거트라고 하죠. 유산균은 유당, 즉 우유의 설탕인 락토스를 분해해서 젖산으로 바꿉니다. 젖산은 산성이라 요거트의 시큼한 맛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젖산은 카제인을 분해해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분해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우유에서 문제가 되는 게 유당인 락토스와 유단백 중 카제인이라는 거였죠. 유산균에 의한 발효 과정 중 이 카제인과 락토스가 잘게 분해되면서 소화불량이나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유는 드시고 소화 안 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요거트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소화도 잘 되고 염증이나 알러지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즉 요거트는 유단백이나 유당을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시키면서도 유산균이 풍부하고 우유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입니다. 요거트 중에서도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유당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늘린 것을 그릭 요거트라고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당을 극도로 줄인 상태라 같은 양을 먹더라도 일반 요거트보다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하고 포만감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살이 덜 찝니다. 그릭 요거트로 드시는 것이 건강과 다이어트 두 가지에 모두 도움되죠. 다만 꾸덕해서 먹기가 뻑뻑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에 새콤한 블루베리를 몇 개 넣어서 함께 드신다면 최고의 건강 디저트가 됩니다. 우유에서 유지방을 따로 분리한 것이 버터죠. 버터는 동물성 포화지방이라 혈관을 막는다고 오랫동안 오해받아 왔어요. 하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버터는 혈관 건강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 건강을 돕는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버터 섭취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LDL 중에 입자가 커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LDL-A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죠. 버터에 있는 비타민 K2는 혈관에 있는 칼슘이 뼈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로리에 비해 살도 덜 찔 뿐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도 풍부하고 혈관 도움에도 건강을 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이에요. 버터 제품 중에 기 버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버터를 천천히 끓이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수분이나 유단백이나 유당을 최대한 제거해서 순수한 유지방 형태만 고농축 상태로 남기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락토스나 카제인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거의 없고 일반 버터보다 고농축 상태라 공액 리놀렌산, 부티레이트, 지용성 비타민 등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지방산과 비타민이 더 높은 함량으로 들어있는 건강식품입니다. 버터는 지방이 많아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죠. 설사하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은 이 기버터를 식용유 대신에 요리에 쓰는 것입니다. 기버터는 발화점이 높아서 대부분의 고온 요리에 적합하고 요리용으로 쓰는 정도로는 설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유는 유당인 락토스 그리고 유단백 중 A1 카제인이 이 장 트러블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 있는 분은 안 드셔야 하고 드셔야 한다면 락토 프리 우유나 A2 우유를 드세요. 우유를 가공한 치즈, 요거트, 버터는 만드는 과정에서 유당과 유단백이 제거되거나 분해돼서 우유보단 더 안전한 식품이지만 더 건강한 형태는 자연 발효 치즈, 그릭 요거트, 기버터입니다. 저는 20년간 여성 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